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심각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열었습니다. 버스를 타던 지하철을 타던 자전거 길에 개를 끌고 다니는 개 주인이나 뚱땡이 개나 비만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살 빼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에이? 어떤 사람도 살이 찌지 않아서 또 걱정이고 뭔가 잘못인가. 그래서 오늘은 비만 영양 결핍이 원인이다. 그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84년도 10월 뉴욕에서 국제 비만 회의가 개최됩니다. 이때 미국에는 보면 길거리에 100kg 이상짜리, 100kg는 보통이 100kg에서 120kg짜리가 그냥 즐비합니다. 그래서 비만 공포의 거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한국에서도 비만자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만은 국민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은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장의 10%를 꿰매고 잘라내고 또 내산성 고무풍선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위장을 없애버려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 식도 넘어가는 데서 그냥 소장과 바로 연결하는 바이패스 수술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비만으로부터 탈출하려고 수없이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냥 아주 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거리를 보면은 너무나 웃깁니다. 서울 거리도 서서히 미국의 뉴욕 거리와 비슷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려서부터 뚱땡이가 되기 시작하면 어른이 돼도 계속 뚱땡입니다. 왜? 어린이 뚱땡이는 비만의 세포 수가 늘어나서 뚱땡이가 되는 거고, 어른이 돼서 뚱땡이는 비만 세포 하나가 불어나서 뚱땡이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린애 뚱땡이는 절대 못 뺍니다. 그건 어른 뚱땡이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세포의 부피가 커지는 어른 뚱땡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지금 뚱땡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뒤룩뒤룩 이렇게 흔들어대. 나중에 어떻게 살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의 식습관을 보면 그 양코배기 것들이 뭐가 이렇게 좋은지, 먹는 것도 양코배기, 입는 것도 양코배기, 행동도 양코배기, 생각하는 것도 양코배기, 전부 다 그 양코배기, 미국 걸 본뜨고 있어요. 아주 통째로 미국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처럼 공포의 비만 대국이 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어요. ING 진행 중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 요거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식이 비만이라고 하는데, 저영양 고칼로리 인스턴트 음식들을 많이 먹되 칼로리를 소비하지 못해서 지방으로 귓가에 전환돼서 축적되는 것, 이것도 원인이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분비의 이상, 호르몬의 이상이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대사장애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현대인들의 고영양 저칼로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저영양 고칼로리를 고영양 저칼로리로 바꾸면 됩니다. 그게 생식이라는 거예요. 생식 얘기 처음 했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는 것에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가 다릅니다. 타는 영양소는 체내에서 연소돼서 칼로리를 발생시키는 영양소를 지나치게 섭취하는 반면, 이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많이 먹는 반면에 태우는 영양소, 연소작용을 돕는 영양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형성되는 거예요. 즉, 영양대수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등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영양결핍의 식사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기보다는 잘 태우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이런 미국의 H.A. 크랩스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세포의 물질 대세에 관한 연구로 이 사람이 1953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먹는 음식물이 세포 내에서 어떻게 연소하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이게 세포의 물질 대세에 관한 연구 논문이. 여기서 음식물의 연소 과정을 크랩스 회로라고 또는 TCA 사이클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 영양 결핍이 비만의 원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이 어떻게 연소되고 열을 발생되고 똥으로 나가는지 그 내용을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글리세롤, 알코올 등 타는 영양소들이 이 TC 사이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물과 탄산가스로 배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인데 먹는 음식물이 완전히 연소가 된다면 뭐 남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저장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먹는 대로 태워버리면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라고 질문을 바로 또 들이댈 수가 있어요. 태우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을 해서 남아 돌아가는 칼로리가 지방으로 변하는 데서 지방세포라는 창고 속에 저장되는 일을 가득 채우는 일을 막는 거예요. 그게 뭐야? 태우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태우는 영양소인 이러한 비타민 미네랄이 약 40종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그러면 비타민유가 한 13종, 미네랄이 15종, 아미노산 8종, 기타 4종류. 이러한 영양소들을 식사뿐만 아니라 이런 영양소들은 식사뿐만 아니라 대사장애, 내분비상,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런 태우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함으로 해서 타는 영양소들 전부 다 소비시키기 때문에 비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는 영양소는 많이 들어가는데 태우는 영양소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지방으로 축적돼서 비만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하냐 이게요. 또 질문이 의아심이 또 생깁니다. 미량의 영양소들을 크랩스 회로, TCA 회로에서 효소를 만드는데 아주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포도당이 이 TCA 회로를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브르산이 통해서 이게 쭉 들어가면 피브르산이 되고 이 피브르산은 또 아세틸 CoA가 돼야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포도당이 크랩스 회로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랩스 회로로 들어가서 피브르산이 되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나이아신이 필요합니다. 나이아신, 비타민 B3가 필요한데 이것이 부족하면 포도당을 섭취를 하되 이것이 피브르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방으로 전환돼서 축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아신은 니코틴, 아미드, 아데닌 또 디누클레오티드와 같이 이런 것들의 효소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효소화되지 않고는 어느 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 몸에서. 그게 문제입니다. 또 여기 피브르산은 아세틸 CoA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피브르산이 아세틸 CoA 대사에는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판토텐산 이런 것들이 또 관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비타민 B1은 코카 복사라제, 또 플라빈, 뭐 또 아데닌, 뭐 코엔자임 A 이러한 효소가 또 필요해야만 이런 것이 비타민 B1, B2, 나이아신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피브르산이 아세틸 CoA로 또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러니까 효소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간에서 약 5천여 승의 효소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떤 약물을 먹거나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누적되다 보면 간 기능이 떨어져서 자동적으로 비만은 형성된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세틸
COA는 구연산으로 변환되고 또 구연산은 이소구연산으로 이게 길가게 돼서 맨 마지막에는 물과 탄산가스로 이게 변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 살아가는 열입니다. 그것이 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효소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타는 영양소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아시겠어요? 분해해서 열을 발생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열이 발생되고 기혈이 순환이 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간 결론을 내면 비타민이나 미네랄은 먹는 음식물이 체내에서 아주 기묘하게 쓰이게 하고 또 에너지로 변환되게 하며 찌꺼기를 남지 않게 하며 노폐물을 순조롭게 배설하게 해서 하는 이런 역할을 아주 하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과정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살이 찌거나 또 병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그 태우는 영양소인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하는 게 또 삶의 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당이 탄산가스와 물로 분해되는 과정 속에서 비타민 B 복합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마그네슘과 망간도 극미량의 이러한 영양소들이 골고루 그냥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종합 정리하면 비만을 탈취하고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을 치유하고자 할 때는 균형된 식생활과 영양의 밸런스가 비만 해소의 비결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동양의학적인 소견, 제가 보는 이런 소견을 보면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간헐적 단식원에 가고 1인 1식, 1일 2식, 소금물, 포도 다이어트,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하지만 종료 후에는 요요 현상으로서 빠르게 복원되는 이런 부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왜? 영양실조, 영양의 불균형이 비만의 원인인 것을 모르고 들이댔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런 비만을 탈출하는 방법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식을 7통을 개인별로 비만에 맞게 배합해서 1:1 맞춤식으로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것과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배합해서 먹는 것이고 가장 좋고 이 생식 속에는 94종 이상의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들이 골고루 바람에 말려서 가루로 빻기 때문에 계절에 생산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 생산되는 것들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양도 또 이런 영양소 간의 배합 비율도 골고루 되어 있어서 우리가 몸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영양소의 결핍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칼로리 고영양 식품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고칼로리 저영양 음식으로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최고의 좋은 조건을 갖춘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연 곡식, 과일, 야채, 근과류로 만든 이러한 생식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5천여 종의 효소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천연 곡물 효소로 기질까지 바뀝니다. 전환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고는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일부 부족한 것을 이 생식에 전부 채워주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점점 살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빠진다는 것은 영양의 불균형이 해소되고 있다. 영양실조가 서서히 개선돼서 서서히 영양이 보충되고 고르게 형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타는 영양소와 태우는 영양소와 서로 조화와 균형이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살이 빠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만 탈출의 지름길, 생식을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요요 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이것 플러스 앞서도 설명드린 이 크리스탈정, 요거는 비타민 미네랄, 요건 바닷속에서 생성된 소금이 가지고 있는 60개 이상의 원소들, 뭐 CHON을 필요한 그런 기타 미네랄들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육지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영양소들은 생식으로 기타 바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들을
보충한다면 서로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최고의 음식 궁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영양소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가장 지름길인 다이어트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비만은 생식으로 해결하자. 마치겠습니다.